자, 58페이지 실전 문제를 보시면요. 1-15번과 1-16번 이미지를 꺼내라고 나오죠. 더블 클릭을 해서 1-15번과 1-16번을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열기를 눌러서 꺼내주세요. 15번, 16번 이렇게요. 일단 16번에서 이 조개 소라, 얘가 조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간에 이 두 녀석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일단 얘부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준 가로 키를 눌러서 얘를 요 소라 조개 보다 작게 만드세요. 동그라미를요. 그래서 요 녀석보다 안쪽으로 갖고 와서 클릭 했더니 한 번에 다 잡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확대를 해보시면 요만큼이 오버가 됐죠. 그죠? 요만큼 오버가 된 거는 뭘로요? 올가미 도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가서 요만큼을 뭘 누르고 Alt를 누른 채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만 선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어디에다가요? 1-15번에다가 옮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확대해 보니까 여긴 안 잡혔네요.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다시 1-15번으로 가셔서 컨트롤 V 를 해주면 되는데 얘 왜 이렇게 들어오지? 다시 선택을 할게요. 뭐지?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왜 이상한 게 껴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뭐야? 다시 꺼내볼게요. 자, 빠른 선택 도구로 클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안 잡힌 부분 있으면 올가미 도구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아이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만큼 추가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잘 안 잡힌 부분 있으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는데 왜 잔상이 남아있지? 냅두고 그냥 합시다.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조개를 이쪽에 그림자를 넣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그림자를 넣어야 티가 잘 안 나겠죠. 얘가요. 그럴 때 레이어 1번 밑에 보면 FX라는 글자 보이세요? 레이어에. 자, FX를 눌러주시면 뭐가 있어요? 그림자 있죠. 요거는 일러스트의 그림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림자 눌러주시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생각보다 연하죠. 그래서 여기 불투명도 값을 40 정도로 낮춰주시면 여기 그림자 농도랑 비슷하죠. 그리고 거리는 조금 한 5 정도 주시고요. 크기도 5 정도 주시면 거리 10 주시고요. 크기도 10 주시면 얘랑 거의 비슷하죠. 크기를 5 정도 줄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딱 끊어지니까 그림자가 외곽이요. 여기도 그림자가 좀 끊어지듯이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소라는 어떻게 갖고 와요? 같은 방법으로 빠른 선택 도구로 얘도 똑같이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줄여주고 또 여기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는 Alt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더하기, 필요 없는 부분은 빼기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빼기. 그럼 자동으로 잡아주죠. 맞아요? 그리고 컨트롤 C를 이용을 해서 복사,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이용을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FX를 눌러서 그림자 적용하시면 바로 들어가죠. 그림자 됐나요? 여기 5 아까 거리 10 줬죠. 10에 크기 5 주시고요. 불투명도 40 주시면 여기랑 어울리는 합성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레이어 2번, 레이어 1번이 형성이 돼 있죠. 맞아요? 얘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뭘 누르면 된다고요?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나 복사가 되죠. 그죠? 얘를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레이어 1번도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바로 복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크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쉽게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됐나요? 됐겠죠? 자, 다 되셨으면 이제 끄시고요. 실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배울 인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선택. 일단 선택을 할 줄 아셔야 크기를 줄이든 뭐 색을 입히든 하니깐요.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선택 툴과 필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늘을 바꿔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뭐하고 뭐예요? 1-17번 이미지를 꺼내보세요. 1-17번이요. 그리고 자, 배경이 무슨 색이에요? 단색 흰색이죠. 그죠? 그러면 요 나뭇잎을 잡아야 돼요? 배경을 잡아야 돼요? 배경을 잡는 게 훨씬 빠르고 쉽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뭘로요?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치를 45 정도 주시고 인접을 꺼주셔야 여기 안에도 잡히겠죠. 그래서 허용치 45에 인접 체크가 꺼진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전부 다 잡혔나요? 잡혔죠? 자, 그리고 뭘 해주면 돼요? 자, 여기 파란색과 흰색이죠, 여러분. 이 상태에서 뭘 주면 돼요? 필터에서 렌더에서 구름 효과 적용하면 바로 완성이 되죠. 그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름 효과, 하늘에 구름 낀 효과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이번에는 1-18번 이미지를 꺼내보세요. 1-18번 이미지를 꺼내시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R을 누르면 자가 생기죠. 또 컨트롤 R을 누르면 자가 꺼지고요. 이래서 컨트롤 R을 눌러서 자를 빼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구 선택을 해주세요. 이동도구. 이동도구는 뭐예요? 얘죠, 얘. 자, 이동도구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선을 여기 위에서 이만큼 뽑아서 여기에다가 딱 걸쳐 놓으시고요. 여기에다 걸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서 가이드선 하나 뽑아서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세요. 이 안내선 또는 가이드선을 움직일 때는 이동도구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가장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동도구를 가이드선 쪽으로 가져다 놓으면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커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안내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버튼을 잡고 다시 이만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요 네 군데의 색상을 다 바꿔봅시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여기를 노란색으로 바꿨죠. 노란색으로요. 그죠?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형태가 보이는 노란색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전면 노란색인가요? 전면 노란색이죠.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노란색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색을 채우기 위한 공간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모니까
뭘로 잡으시면 편해요?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바깥에서부터 그으세요. 여기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으시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서부터 나타나죠. 나타나고 여기 근처에 가면 얘가 자동으로 어때요? 달라붙죠? 요 기능이 무슨 기능이라고요? 스냅 기능이라고 해요. 스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만 가도 요 선에 달라붙어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색 채우기가 단축키가 Alt 델리트예요. 근데 노란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색상 선택창을 띄우려면 전경색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노란색은 옐로우 100이죠. 시안 0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 RGB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안 100 했더니 노란색이 나오죠. 자, 확인하고 Alt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배경의 색이 차버리죠. 그죠? 근데 이 배경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여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또 딴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딱 잡고 또 델리트 해서 하다 보니까 배경이 있다 했어요. 그럼 뒤로 가서 취소를 하든가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몇 번 안 했으니까 몇 번 뒤로 가면 되는 상황이면 포토샵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취소하기가 있고 뒤로 가기가 있어요. 취소하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게 컨트롤 Z예요. 자, 여러분 여기 컨트롤 누르시고 Z를 누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더 뒤로 안 가고 한 번만 뒤로 가잖아요. 계속.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채 Z 키를 누르시면 한 번 더 뒤로 가요. 또 누르면 또 뒤로 가고요. 또 누르면 더 뒤로 가고요. 요게 20번 정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100번으로 하고 싶으면 100번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편집에서 환경 설정에 파일 처리였나? 파일 처리가 아니고 성능인가? 성능이네요. 지금 여러분 작업 내역 상태 있죠? 여기 50번으로 돼 있죠? 다른 사람은 50개가 아니고 뭐가 아무튼 있어요. 50번 뒤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컨트롤 Z 누르기 나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창에서요. 창에서 어디 갔니? 작업 내역이라고 있어요. 찾았나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이 내역이 쫙 있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 열기로 누르면 열기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죠? 자, 여기 새 안내선 누르면 내가 했던 작업 이렇게 다시 다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 윤곽을 잡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얘를 직접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작업 내용은 뭐 여기다가 놓으시든가 이렇게 작업 내역 뒤로 가시고요. 됐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을 채워주시면 돼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려면 자, 여기 레이어 하단에 보시면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라고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요, 레이어 패널, 요게 레이어 패널이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 그죠? 쓰레기통 옆이 레이어 새로 만들기예요. 자, 얘를
레이어 창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거요,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하나가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레이어는 투명 용지라는 뜻이에요. 투명 용지. 투명 용지에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색치우기가 뭐라고요? Alt 델리트요. 그래서 Alt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노란색이 차요. 근데 나 이 노란색 필요 없는데? 그럼 여기 익숙한 거 있죠? 눈을 꺼주면 안 보이죠? 그죠? 눈을 켜주면 다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선택 해제를 하지 마시고, 선택 해제를 하지 마시고요. 얘를 선택 도구가 선택이 돼 있을 때 커서를 가운데다 넣으면 삼각형의 점선 사각형이 있죠, 그죠? 여기 커서가요. 이 상태일 때는 점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얘 크기 조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 영역 변형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주시고 엔터 쳐주시고요. 선택 해제는 뭐예요? 컨트롤 D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사각형 그리는 게 더 빠르죠.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각형 그냥 여기 바깥에서부터 그려서 여기까지 오는 게 더 빨라요. 실제적으로는. 자, 여기 사각형 잡으시고, 자, 여기는 보라색으로 바꾸는데 밑에 이미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색조 채도를 이용을 해서 색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밑에 이미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레이어를,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배경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조정 버튼을 눌러서 색조 채도 선택하시고요. 얘는 전부 다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럼 뭘 누르면 돼요? 색상화. 컴퓨터 그래픽스 시험에는요, 색상화라고 안 나오고요, 컬러라이즈라고 나와요. 컬러라이즈 못 찾아가지고 못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컬러라이즈가 뭐라고요? 색상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색상화 누르시고 보라색 선택해 주시고요. 보라색이 300 정도 될 거예요. 300. 그 다음 채도는 몇으로요? 65. 모르겠으면 그냥 65로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에서 제시한 대로 완성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6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61페이지에 소 제목이 뭐예요? 이미지 복원, 그 다음에 브러쉬 도구 익히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브러쉬 도구는 안 할 거예요. 브러쉬 도구는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리겠다 그럴 때 쓰는 도구라서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살살 달아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서요. 자, 일단 요거는 X를 눌러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예시 샘플의 파트 2번에 더블 클릭해서 파트 2번에 2-1번 2-1번 이미지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창고 하나 있죠. 여기에 찾았어요?
자, 여기를 길게 누르시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라고 있죠. 요거요. 요게 뭐냐면 61페이지에 있는 스팟 힐링 브러쉬 도구입니다. 요게 됐어요? 자,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가 나오죠. 동그라미. 얘는 뭘로 키워요? 중가로 키로 이렇게 살짝 키워주시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2번 보시면요, 타입은 프록시 매치 항목을 체크하라고 나오죠. 그죠? 프록시 매치라는 거는 근접을 일치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얘를 그어주면 그어준 곳에 근접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갖고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요. 그래서 근접 일치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떼지 마시고 요만큼 그어보세요. 이렇게 요만큼 그어보세요. 떼지 마시고 한 번에 다 그으셔야 돼요. 다 그으셨으면 마우스를 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처에 있는 색을 다 갖고 와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갈매기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그죠? 요게 뭐라고요? 스팟 힐링 브러쉬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파일 얘 꺼주시고요. 저장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 62페이지에 자, 요 62페이지에 보시면 2-2번 이미지 꺼내라고 나오죠. 자, 2-2번 이미지를 꺼내시고요. 자, 이 사람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여기에 주름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마에도 주름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10살 젊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해왔어요. 그렇게 쓰는 게 복구 브러쉬 도구입니다. 복구 브러쉬 도구. 자, 복구 브러쉬 도구 선택해보세요. 자, 복구 브러쉬 도구는 내가 복구할 부분이 여기죠. 그죠? 주름을 없애야 되잖아요. 주름 패인 곳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주름이 없는 곳, 평평한 곳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여기가 평평하죠. 그죠? 자, 여기 평평한 곳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정을 지정하는 방법은 Alt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타겟으로 바뀌죠. 아이콘이. 자, 여기 나는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를 수정할 거다 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정할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톤이, 이 피부 톤이 비슷해야 돼요. 피부 톤이 비슷하지 않으면 좀 티가 나져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바로 여기 클릭하면 어때요? 주름이 조금씩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여기 잡아서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톤 잡아서 여기 이렇게 톤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 이 톤 잡아서 여기 그 다음에 이쪽 톤 잡아서 여기 잡아주시고요. 여기 위에 톤 잡아서 티 안 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 화면 보세요. 이제 자, 여기가 너무 깔끔해서 여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로 갔더니 톤이 확 차이 나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뭉개져요, 조금씩. 근데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티가 안 나죠. 근데 얘가 밝아지면서 더 어색해질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톤이 맞는 곳에서 바꾸시는 게 좋아요. 했는데 티가 안 난다, 그럼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난코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찍어서 일단 여기 살짝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살짝 눈썹에 피해 안 가게. 여기 클릭으로 해주셔야 티가 잘 안 납니다. 드래그로 해버리면, 이렇게 드래그로 하시면 이상해져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클릭으로 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젊어지죠, 그죠?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거 피부 갖고 와서 여기도 메꿔주시고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실수한 거죠, 이런 거. 여기 제 거 같은 요 부분이 톤이 안 맞아서 이렇게 티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없애다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심취해서 하다 보면 내 얼굴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얼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민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얼굴이 평면으로 바뀌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톤을 잘 맞추셔야 돼요, 톤을. 그리고 굉장히 젊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자, 이렇게 요만큼 머리 막 이렇게 막 머리도 심어주고요 하면 돼요. 요건 이제 나중 일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뭐라고요? 힐링 브러쉬 툴입니다. 힐링 브러쉬 툴이요.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요. 64페이지 봅시다. 이제 64페이지에 보시면 패치 툴이 있어요. 패치 툴, 그죠? 자, 이 패치 툴은 뭐냐? 일단 2-3번 이미지를 꺼내시고요. 자, 바닷가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여기다가 이름을 써놨어요. 이렇게. 아,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원했던 사진이 안 됐어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래사장에 써있는 글씨를 모래사장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패치 도구입니다. 자, 일단 패치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자, 멀쩡한 곳을 카피해서 안 멀쩡한 곳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는 표준이고요. 대상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소스에다가 체크를 했다고 칩시다. 여기 보세요. 소스를 체크하고 여기 이만큼을 떼다가 여기에다가 옮겼더니 뭐가 됐어요?
얘가 이쪽으로 와버리죠. 그죠? 반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반대로 됐죠. 컨트롤 Z. 자, 소스가 체크되어 있을 때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깔끔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 차이예요. 소스와 대상 차이는. 반대로 대상으로 놓고 멀쩡한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요, 계속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옮겨서 수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한 번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할 건지 소스로 할 건지 해보면, 아, 이 작업은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쉽게 파악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뭘로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로 슬슬 메꿔주시면 안 되겠네요. 너무 크네요. 내용 인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여기를 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복합적으로 쓰셔서 실제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패치도 쓰고 힐링 브러쉬 도구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를 써서 여기 모래도 주름을 없애버리면 평평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패치 툴이야. 자, 이번에 X 눌러서 꺼주시고요. 자, 2-4번 이미지 꺼내시고요. 자, 농구공이죠. 농구공. 자, 열기 해서 농구공을 꺼내보세요. 자, 65페이지에 보면 내용 인식 이동 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특정 부분의 크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 하면서 선택된 영역만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래요. 즉 내가, 자, 그게 어디 있어요? 내용 인식 이동 도구 있죠. 그죠? 얘로 내가 여기 꽃과 구름과 농구공 이만큼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옮기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얘가 계산을 해서 요 연결이 되잖아요. 구름이. 그죠? 구름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얘는 이쪽으로 갖고 와서 구름이랑 다시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해요? 티가 잘 안 나게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툴입니다. 네, 여긴 티가 나죠? 여기 쭈그러들었죠. 그죠? 여기 이만큼 쭈그러들었죠. 근데 어떤 도구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내용 인식 도구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겨요. 이거 잘 안 써요.
요거는 CC 버전에 가면 좀 좋아요. CS6에는 조금 애매해요, 도구가. 실제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일일이 따서 옮기겠죠. 그 다음에 구름도 막 실제 구름 갖고 와서 합성시키고요. 자, 얘 X 눌러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드 아이 툴 정목 현상인데요. 자, 여기 강아지 그림 불러오시면 눈이 어때요? 빨간색이죠? 그죠? 자, 얘를 정목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목 현상은 왜 생기나요? 우리 눈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홍채로 이루어져 있죠. 홍채. 그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홍채가 더 붉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울 때 사진 찍을 때 뭐가 터트려져요? 플래시가 터트려지죠. 그죠? 그래서 그 플래시에 의한 빛에 반사돼서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쁜 사진인데 눈이 빨개서 못 쓰겠다, 그런 사진 있죠. 그거를 요 툴로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정목 현상 도구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빨간색을 검은색으로만 바꿔줘요. 다른 색은 안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냥. 그럼 어때요?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채워버리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계속 검은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빨간색이 사라지죠. 애매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잘 될 땐 잘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요. 됐죠? 자, 그리고 67페이지에 도장 툴이 있는데요. 도장 툴 한번 꺼내보세요. 도장 툴 2-6번 이미지 꺼내보시고요. 자, 도장 툴이라는 건 뭐래요? 특정 이미지를 도장을 찍듯이 바꾼다고 하죠. 그죠? 변경해준다고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도장 툴도 요즘은 많이 안 씁니다. 도장 툴을 왜 쓰냐면요, 똑같은 걸 옮기려고 쓰는 게 아니고 뭔가를 지울 때 씁니다. 뭔가를 지울 때. 근데 우리 뭔가를 지울 때 쓰는 도구가 뭐라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패치 도구 있죠. 그죠? 여기 자, 여기 패치 도구로 요만큼 선택해서 얘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죠? 이렇게 하면 패치 도구로 하면 금방 해요. 근데 얘는 뭘 어떻게 하래요? 자, 여기에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했나요? 그리고 내가 복사할 곳을 Alt를 눌러서 지정을 해줍니다. 힐링 도구처럼요. 자, 여기 Alt 키를 눌러서 나 여기서 복사해야겠어 해서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를 클릭. 그러고 이쪽으로 갖고 가면 이 브러쉬에 색이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천천히 눌렀을 때 십자선 보이세요? 이쪽에 여기 십자선, 그죠? 십자선 있는 거를 얘가 갖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십자선 계속 뜨죠. 이렇게요. 위치를 옮기면 옮길 위쪽으로 얘를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천천히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복사를 해서 얘를 지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뭔가 힘들죠? 그냥 패치 도구 쓰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요게 도장 도구입니다. 패턴 도장 도구는 몰라도 돼요. 70페이지요. 그 다음에 7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브러쉬 툴을 써볼 건데요. 자, 입술을 꺼내보세요. 입술 2-8번 이미지를 꺼내시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 자, 이 입술을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다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때 칠하는 게 브러쉬 도구인데요. 자,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나는 좀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 그럴 때 있죠. 이것보다 조금 더 빨간색으로. 그러면 여기 먼저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브러쉬는 말 그대로 붓이에요. 붓.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누르면 붓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장 노멀한 요거 앞에 있는 거 선택합시다. 앞에 있는 거 선택하고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불투명도를 1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 번 칠할 때 10%로 칠해주는 거예요. 또 한 번 칠하면 10%가 또 추가가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브러쉬 도구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한 번에 다 칠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칠하지 않고 계속 덧칠을 하면 브러쉬가 지나간 부분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티가 안 나는 브러쉬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를 칠하고 싶어요. 그럼 요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한 번에 색을 다 채워 주세요.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땐 뭐가 필요하겠어요? 타블렛이라고 하는 연필처럼 생긴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색을 덧칠해 주시면 이런 붉은 입술로 더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여기를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럼 밝은 색으로 이렇게 덧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브러쉬는 나중에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러쉬 도구, 연필 도구 다 똑같아요. 요거는 사용할 때가 생기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요 브러쉬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붓칠한다. 연필은 뭐겠어요? 연필로 뭔가를 그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쭉쭉쭉쭉쭉 넘어가서 80페이지 조금 쉬었다가 80페이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쉬었다 오세요.